자, 우리 교재는 19페이지고요. 객체 가리기입니다. 이번 시간에 할 내용이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기능들은 아니에요. 그래도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야 되니까. 자, 뭐냐면은 이제 요 그리기 메뉴에서 펼침 메뉴 펼쳐서 영역 옆에 이제 객체 가리기 와이프아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일단 예제로 한번 볼게요. 예제 30번. 네. 요렇게 우리가 그림이 있는데 이 객체 자체를 일단 존재는 하지만 보이지는 않도록 하는 겁니다. 요 와이프아웃 그 여기 마우스 갖다 대면은 객체 가리기라고 하면서 그 명령어는 와이프아웃입니다. WIPEOUT입니다. 와이프아웃이고요. 나중에 이제 경기 프레임을 끄고 켜고 끌 수 있는데 이건 좀 이따 해보고요. 일단 가리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이프아웃 클릭을 하고요. 와이프아웃 첫 번째 점 지정 또는 뭐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P1 클릭, P2 클릭, P3 클릭, P4 클릭. 자, 클릭을 해서 이 4개의 영역, 4개의 점으로 된 영역이 다 선택이 돼서 끝났으면 스페이스바 눌러주면은 이렇게 이제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안 보이는 것은 우리가 만든 어떤 이 객체 그 영역이 우리 이 기존에 있던 그 객체들을 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하면은 우리가 만들어낸 요 사각 영역이 있잖아요. 얘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지우면은 전에 이렇게 보입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영역을 만들어서 기존에 있던 객체를 그냥 덮어 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 2D 나선 또는 3D 스프링 작성 나선 그리기입니다. 나선 그리기. 명령어는요, 헬릭스고요. 헬릭스. HELIX고요. 2D 나선 또는 3D 스프링 작성입니다. 일단은 2D로 우리는 2D 하는 거니까. 자, 헬릭스 클릭하고요. 중심점 지정. 그 다음에 밑면 반지름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제일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제일 처음 시작하는 그 나선의 제일 중심에서 시작점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쭉 이렇게 나오겠죠. 네. 쭉 나오는 거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그 나선을 할지 해서 상단 반지름, 그러니까 마지막 이 나선의 반지름을 선택해서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선이 그려지게 되죠. 여기에서 높이를 지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높이를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10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10 입력하면은 뭐 그대로죠. 근데 얘는 뭐냐면은 지금 높이가 좀 보이지 않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헬릭스가 너무 작았다. 다시 밑면 반지름 한 10, 상단 반지름 한 20, 높이 10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나선이 스프링이 돼서 이제 올라가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우리가 하는 거는 지금 사실 2D 캐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넛 그리기입니다. 도넛 그리기. 도넛 그리기는 여기 다섯 번째 아이콘이고요. 명령어는 도넛입니다. DONUT
NUT입니다. 그래서 채워진 원을 그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렇게 그 전기 결선도에 있는 어떤 도넛 형태를 그릴 수도 있는데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클릭 해서 도넛 내부의 지름을 지정하십시오. 내부 지름은 한 30 해보겠습니다. 외부 지름은 한 60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도넛이 나오죠. 우리가 필요한 그 위치에 클릭 해주면은 이 도넛이 그려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내부 지름은 우리 30 했었죠. 30.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강의 교환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네, 요런 뜻입니다. 외부 지름이 60이고요. 내부 지름이 30이고. 그런데 이 도넛 모양 자체는 우리가 하나의 형태이기 때문에 요 안지름과 바깥지름을 그리고 나서는 특정하기가 조금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도면층 활용하기, 그러니까 22페이지인데요. 도면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면층에 대한 거는 일단 기능은 설명하지 않고요. 일단 내용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건축 도면을 어떻게 그렸냐고 하면 이제 건축 도면을 먼저 하나 그리고 그 위에 배관도를 우리가 기름 종이를 얹어가지고 그 밑에 이제 건축 도면 위에다가 이제 배관도를 그리고 또 배관도를 치우고 거기다 또 전기 도면을 그리고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오토캐드 같은 경우에는 그런 기능들을 다 지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도면 층층별로 나누어진 어떤 그런 도면을 마치 기름 종이를 쌓아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처럼 돼 있다는 거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어, 전체 도면층이 있으면 거기에 가구 배치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 전선도가 있고 벽체 도면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한 개의 종이에다가 예를 들어서 한 개의 종이에다가 그냥 다 그려버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구를 좀 치워놓고 전선도만 좀 보고 싶을 때 일일이 다 지워야겠죠. 그런 문제가 있고 보기도 힘들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내가 설비를 하는데 전기도면까지 다 볼 필요는 없겠죠. 나는 설비도면만 있으면 되니까 건축도면에 얹혀진 설계도면만 있으면 되고 가구를 판매하시는 분들은 건축도면에 얹어진 가구도면만 보면 되지 전기도면까지 볼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쓰는 기능인데요. 이게 바로 이제 도면층을 활용하는 기능입니다. 도면층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도면이 있습니다. 이런 건축 도면이 있는데 이런 도면에 여기 보면은 토지의 경계선, 건물의 경계선, 그리고 건물을 보여주는 어떤 이런 해치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 여러분들 종이 하나에다가 다 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경계선을 빼고 싶다. 이러면 일일이 지워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도면 하나의 도면에 들어간 수많은 레이어들입니다. 수많은 층들이에요. 그 층들을 끄고 켬으로써 이제 또 우리가 어떤 기름 종이를 마치 대가지고 그림을 그리듯이 이제 그런 용도로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해치 부지 얘를 끈다 이러면은 이렇게 부지 경계선이 사라졌죠. 안 보이죠. 네, 다시 이제 키면은 보이게 되고요. 또 이렇게 집원 레이어를 끄면 또 집원에 관련된 층이 없어지고 그 다음에 해치 없애면은 여기 집을 이렇게 사선이 없어졌죠. 그럼 우리 해치라고 배웠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마치 초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기름종이 위에다가 그림을 덧대 그리는 듯이 예전에는 실제로 도면을 그렇게 그렸습니다. 실제로 메인 건축 도면 하나 대놓고 그 위에다가 기름종이를 하나 대가지고 그림을 덧대 그리고 했거든요. 자, 그런 기능들이 레이어 기능이다. 자, 그러면은
자, 새 파일로 가서 자, 그러면은 도면층을 활성화하는 방법은 이제 명령어가 레이어입니다. 레이어. L-A-Y-E-R 이고요. 엔터 치면은 현재 도면층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또 그 마우스 아이콘으로는 여기 도면층 특성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도 여러분들 마우스 이렇게 갖다 놓고 있으면은 툴팁이 뜨죠. 레이어라고 뜹니다. 클릭을 해도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는 아까 도면과는 다르게 레이어가 하나밖에 없죠. 기본 레이어, 0번 레이어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어떤 여기 조금 창을 이렇게 좀 늘려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녹화하려고 창을 좀 줄여놔서 좀 이렇게 돼 있는데 어쨌든 이 레이어에는 이 레이어의 이름이 있고요. 이름이 있고 얘는 기본 레이어이기 때문에 기본 0번 레이어는 바꿀 수 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마우스 요 위에 보면은 아이콘이 4개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새 도면층, 그 다음에 새 도면층 뷰 포인트가 이제 동결됨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선택한 도면층 삭제 기능, 그 다음에 현재로 설정 기능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따가 할 거고요. 여기 보시면은 새 도면층이 있습니다. 그럼 도면층을 하나 올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도면층 1번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면층 0번은 기본 레이어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울 수가 없어요. 지울 수가 없고 도면층 이제 새로 생기는 도면층부터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면층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도면층 1, 2, 3, 4, 5, 6, 7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름을 바꾸고 싶으면 그 마우스를 천천히 더블 클릭을 하셔도 되고요. 그럼 조금 약간 한 반 템포 정도 느리게 커서가 활성화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여기는 건축,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설비,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전기 이런 식으로 도면 레이어를 여러분들이 이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도면층의 특성이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있는 게 켜기입니다. 켜기.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축 레이어를 자, 건축 레이어를 우리가 활성화시키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부터 그리는 그림들은 건축 레이어로 그려지게 됩니다. 건축 레이어로.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REC 잠깐만요. 자, 건축 레이어에서 REC 명령어를 해서 사각형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불필요한 레이어들 좀 지울게요. 자, 설비 레이어를 활성화해서 자, 이제 설비 레이어로 이제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 놓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요 도면층 기능에서 설비 레이어를 한번 꺼볼게요. 끄면은 현재 도면층을 끕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작업하는 도면층이 이제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 작업하는 층이 안 보이니까 이 불편함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래도 끄겠냐 하는 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래도 끄겠다. 끄기 하면 설비 레이어 우리가 그렸던 동그라미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안 보이게 됩니다. 없어지는 건 아니고 안 보이게 되는 겁니다. 다시 활성화시키면 원이 보이고 이번에는 건축 레이어를 끄면은 사각형이 안 보이죠. 자, 전기 레이어도 하나 그려볼까요? 자, 전기 레이어. 자, 전기 레이어는 삼각형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삼각형. 자, 삼각형을 이렇게 한번 이미 삼각형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자, 건축 레이어를 끄면 건축 레이어 사각형이 안 보이죠.
이제 설비 레이어 끄면 원이 안 보이고, 전기 레이어 끄면, 이제 지금 내가 활성화된 레이어가 전기인데, 왜 전기 레이어를 안 보이게 하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도 끌 거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래도 끄겠다 하면, 끄기 하면 삼각형이 이제 지워지게 되는 거죠. 안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동결 기능이 있는데, 이 동결 기능은 켜기 끄기 기능과 아주 유사합니다. 아주 유사한데 약간 다른데, 뭐 이 여기에 대한 차이점은 나중에 우리가 이 기능을 쓸 일이 있으면 그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주 미세한 차이가 있어요. 사실 이거 많이 쓰시는 분들도 켜기 끄기와 동결의 어떤 차이점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잠금 기능은 이렇게 자물쇠가 걸려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잠그게 되면은 우리가 이 잠겨진 레이어는 지우고 싶어도 지워지지가 않아요. 근데 잠기지 않은 레이어들은 이렇게 지우면은 지워지게 되죠. 그 잠금 기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아까 제가 예를 계속 들고 있는 건축도면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건축도면 위에 설비도면 얹고 전기도면 얹고 하면은, 건축도면은 설비도면 그릴 때 절대 변하면 안 되겠죠. 건축도면 우리가 참고만 해서 그리는 거니까, 그럴 때 이제 잠금 기능을 쓰는 거죠. 건축 레이어를 잠궈 놓고 작업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다른 작업을 할 때도 건축 레이어는 절대 건드려지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색상인데요. 이 색상은 이 도면층의 색깔을 전체적으로 고정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하다 보면은 레이어를 하나로 고정해 놓고, 얘는 뭐 예를 들어서 얘는 빨간색, 삼각형은 빨간색, 그 다음에 사각형은 노란색, 그 다음에 원은 초록색,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원칙적으로는 이렇게 하면은 너무 불편하고요. 불편하고 그냥 얘를 색깔을 도면층별로 해놓고 각각의 도면층의 색상을 지정해주면은 나중에 작업하기가 훨씬 편합니다. 얘는 빨간색, 건축은 빨간색, 설비는 노란색, 전기는 초록색, 이렇게 해줘버리면은 여러분들이 일일이 하나씩 선택해가지고 바꿀 필요가 없다, 이런 장점이 있죠. 그리고 여기 선 종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 종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뭐 실선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점선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원의 중심을 나타내는 1점 쇄선이 있고 또 2점 쇄선 뭐 이런 게 있죠. 그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선 종류를 대시드 확인. 그 다음에 설비, 건축은 대시드, 그 다음에 설비는 또 뭐 센터 확인. 예. 이렇게 해버리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선 종류가 우리가 레이어에 따른 색깔과 선 종류를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 다음에 선 가중치는 이제 선 두께예요. 두께. 그래서 건축 레이어는 한 0.1mm, 그 다음에 또 다른 거는 0.5mm, 또 다른 거는 뭐 1mm, 1mm 너무 두껍죠. 이렇게 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실제로 화면상에는 보이지가 않죠. 화면상에는 보이지가 않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화면상에 이 두꺼운 선이 나타나면은 너무 보기 싫으니까 실제로 여기에서 표현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만약 이 두꺼운 선을 보고 싶다 할 때는 어떻게든 제일 하단부에 제일 오른쪽 아이콘을 클릭하면은 이렇게 메뉴가 뜨는데,
여기 보면 선 가중치가 있어요. 선 가중치. 얘를 체크를 해주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아이콘이 하나 생깁니다. 선 가중치 표시 숨기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를 켜주면은 우리가 설정한 대로 선 두께가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로 작업할 때는 두꺼운 선 있으면 보기가 힘드니까 보통은 꺼놓고 있죠. 꺼놓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또 옆에 보면 투명도라는 게 있어요. 투명도. 그래서 투명도가 0이면은 하나도 안 투명한 거고 90이면은 아주 많이 투명한 거겠죠. 90 보겠습니다. 확인. 하게 되면은 좀 아주 흐릿하게 보이죠. 네. 선의 투명도를 줄 때 그때 쓰는 기능입니다. 자, 플롯 메뉴는 뭐 생략하고요. 자, 그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도면층들을 다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얘를 건축 레이어를 건축 레이어로 그린 이 사각형을 설비로 바꾸고 싶다 할 때는 얘를 선택한 다음에 설비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설비 레이어로 바뀌면서 선 색깔과 이 선 특성이 바뀌게 되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설비 레이어로 바꾸고 싶다 할 때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설비로 다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뭐 이런 기능들 뭐 나중에 한번 하면서 쭉 이어가 보도록 하고요. 뭐 다른 기능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레이어에 대한 얘기는 다른 기능들이 좀 더 있긴 하지만 어떤 기본적인 내용만 일단 저희 교과 과정에서는 뭐 알면 될 것 같아요.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제 문자 입력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도면을 그리다 보면은 도면 어떤 그림만 그려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을 도면을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도면을 그리면은 도면을 그리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그린 그 내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겠죠. 뭐 그게 작업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설계 검토자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분들의 도면을 보고 싶어하는 고객들이 될 수도 있는데 그림만 그려서 보여준다고 해가지고 이 그림 보고 네가 다 이해해라 이렇게 하는 거는 아무래도 좀 무리가 있겠죠. 우리는 이걸 잘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 도면에 그 글자를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보통 이제 주석이라고 하는데요. 주석. 그 주석을 입력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세 번째 리본 메뉴에 여기 보면은 그 문자라고 해가지고 마우스를 여러분들이 가져가게 되면은 그냥 A 위에 마우스 갖다 대면은 여러 줄 문자 해갖고 명령어는 M 텍스트입니다. 밑에 펼친 메뉴 펼치면은 여러 줄 문자가 있고요. 단일 행이 있습니다. 요거 일단 두고요. 일단 이 문자의 스타일을 지정하는 방법은 여기 보면은 주석의 펼친 메뉴를 아래쪽 누르고 여기 보면은 이 문자 스타일 여기 A에 마우스 이렇게 갖다 대면은 문자 스타일 해갖고 스타일 명령어 스타일 되죠. 클릭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문자 스타일 해서 그 우리가 문자의 스타일을 추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 문자 스타일을 그 변경하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은 요 글꼴 우리가 어떤 글자 형태 뭐 궁서체는 조금 진지한 거 한글체로 봤을 때 굴림체는 여기 보면은 미리 보기가 있죠. 굴림체는 약간 글자가 그 신문이나 PPT 같은 데 많이 쓰는 글자체. 궁서체는 한글에는 좀
한글이 나오면 좋을 텐데, 그죠? 자, 도둠체, 약간 딱딱한 체고요. 이런 식으로 글자체를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글꼴 스타일이라고 해서 그 보통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볼드체, 이탈릭체 이렇게 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되는 글자체가 있고 안 되는 글자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크기 지정, 그 다음에 뭐 효과 거꾸로 반대로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도면을 보는 방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글자의 높이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또 지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도면 작업을 하다가 글자를 썼는데 물음표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이제 큰 글꼴 사용을 체크하거나 해지하면은 그런 현상이 없어지고는 합니다. 자, 그러면 문자를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A 클릭, M 텍스트. 한번 클릭하면은 M 텍스트 첫 번째 구석점 지정이라고 뜨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글자를 넣을 글상자를 클릭해서 이제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은 안녕하세요. 안녕입니다. 끝났으면 문서 편집기 닫기 해주면은 지금 저는 글자가 안 보이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화면이 매우 작아서 그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용준입니다. 떴죠? 도면을 치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기호 같은 거 넣어야 될 때가 있죠. 그러면은 다시 이제 여러 줄 문자로 해서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입력하면은 여기 보면 글자 사이즈 한 10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두고요. 여기 보면은 이제 기호 아이콘이 있습니다. 꼴뱅이 메뉴 되었고 기호 아이콘이 있어요. 그러면 차수가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지름 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퍼센트 D라고 되어 있죠. 옆에 퍼센트 D 아이고 여기서 예 여러분들이 퍼센트 D 하면은 이제 도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지름은 퍼센트 C입니다. 퍼센트 C. 그러면은 지름을 의미하는 기호인 파이로 바뀌게 되고요. 여러분들 외우면 좀 빠르겠죠? 못 외워도 그냥 클릭하면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 그 다음에 뭐 각도 기호, 그 다음에 거의 동일 기호, 그 다음에 전기 위상, 그 다음에 흐름선, 뭐 같지 않음 이렇게 기능을 넣을 수 있어요. 기호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기호를 넣는 다른 방법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한글 알파벳으로 히읗 누르고 한자 키를 누르면은 이런 식으로 또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이렇게 리을, 미음, 니은, 이응. 이 한글 자음과 한자 키의 조합으로 윈도우에서 기본 제공하는 특수 문자를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돼서 그렇게 추천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아니고 요 기호를 넣어서 기호 기능을 이용해서 집어넣는 것을 어쨌든 추천을 드려요. 세제곱이나 제곱 기호로. 자, 어떻게든 이론의 마지막입니다. 이제부터는 실제로 여러분들하고 같이 그림을 그려보면서 우리가 배운 기능들을 하나하나 다시 복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이론의 어떤 설명, 간단한 기능 설명의 마지막입니다. 바로 이제 치수인데요. 아까 지난 수업 시간에 우리가 이제 도면은 그림으로 구성이 되지만 그림만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랬죠. 이 도면이 어떤 그림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삼각형이 삼각형이다. 이 삼각형을 뭐 그릴 때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남겨주는 것을 주석이라고 했습니다. 주석이라는 기능인데요.
이 주석이 두 번째입니다. 바로 이제 치수를 입력하는 건데요. 치수를 입력하는 방법은 첫 번째로는 이제 선형치수가 있습니다. 선형치수가 있고 정렬치수가 있는데요. 선형치수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삼각형이 있습니다. 삼각형의 치수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100, 그 다음에 이렇게 높이와 이렇게 너비를 표현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자, 이 차이점이 뭐죠? 선형은 말 그대로 수직과 수평의 그 거리만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선형 치수나 정렬 치수나 크게 차이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수평이기 때문에. 근데 이 나와 있는 이 빗면을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설명을 할 때, 자, 이 빗면의 수평 거리는 50이고요. 수직 거리는 이거 뭡니까? 50 루트 3이니까 88.6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이 빗면의 전체 길이가 100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죠. 왼쪽 편이 더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을 우리가 선형치수,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을 우리가 정렬치수라고 합니다. 정렬. 이 빗면에 정렬되어 있다 해서 정렬치수라고 하고요. 얘는 이제 수직, 수평, 이제 선형으로 치수를 표현한다 해서 선형치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치수에는 어떤 게 있죠? 이렇게 사이 각도를 표현해주는 각도 기능이 있겠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 하나하나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각형 한번 복사를 할게요.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자, 선형치수는 여기 보면 세 번째 리본 메뉴의 세 번째 아이콘. 예, 여기 조그만한 삼각형 클릭하면은 선형, 정렬, 각도, 호길이, 반지름, 지름 등이 있습니다. 자, 선형치수. 여기 마우스 한번 갖다 대보면은 dim linear라고 되어 있습니다. dim linear. 그러니까 선형적으로 dim은 이제 디멘전의 dim이고요. 선형적으로 이제 디멘전, 치수를 준다 하는 겁니다. dim linear. 단축키는 DLI입니다. 클릭하고 한번 해볼게요. 치수 보조선의 원점 지정. 첫 번째 치수선을 입력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치수 보조선 클릭.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다가 탁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100이 입력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선형으로 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DLI 스페이스바. 첫 번째 치수 보조선 원점. 여기서부터 여기 했을 때 이렇게 수평거리, 수직거리, 수평거리 마우스를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쪽으로 이렇게 수직이나 수평이냐 이게 결정이 돼요. 그래서 나는 수평거리 하고 싶다. 클릭하면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정렬 치수는 어떻게 하냐? 삼각형 클릭하면은 여기 정렬이 있어요. 정렬. dim aligned. 그러니까 정렬해서 디멘전 한다 하는 겁니다. DAL입니다. DAL 스페이스바. 그래서 요점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긋고 싶은 사선에 정확히 정렬된 치수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요 사이 각도는 요 세 번째 명령어는 dim angular입니다. 그 각도의 디멘전 해서 단축키는 DAN입니다. DAN 스페이스바. 그래서 우리가 각도를 그리기 원하는 선분 두 개를 선택하면은 이렇게 사인각이 그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려버리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그려야 되는 건 삼각형인데 치수선과 치수 보조선이 똑같이 이제 흰색이니까 구분하기가 힘들죠. 이럴 때 치수 스타일을
어떻게 바꾸는가? 치수 스타일 관리자라는 곳에 들어갑니다. 이 들어가는 방법은 여기 주석 펼침 메뉴를 클릭하고요. 여기 보면은 아까 우리가 문자열 특성이었죠. 여기 두 번째 치수 스타일 특성 얘를 클릭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작업하고 있는 치수 ISO-25번이라는 우리가 이름으로 치수 작업을 하고 있고요. 이 치수를 우리가 수정할 겁니다. 수정 하면은 여러 가지 메뉴가 나와요. 그럼 첫 번째 탭부터 보겠습니다. 첫 번째 탭은 선입니다. 선. 그러면은 이 치수를 보는 이 치수를 나타내는 이 화살표가 있는 선을 우리가 치수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선을 우리가 보기 쉽게 하는 것을 우리 치수 보조선이라고 합니다. 일단 치수선을 빨간색으로 해보고 치수 보조선을 초록색으로 해보겠습니다. 다른 수치들은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필요할 때 수정하면 되고요. 거의 그 손댈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호 및 화살표 얘도 바꿀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할 수도 있고요. 화살표가 제일 만만하죠. 이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화살표 크기를 좀 더 키우고 싶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너무 크면 보기 싫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치수의 문자 우리가 문자를 어떤 문자열로 할 건지 그런 거. 그 다음 문자열 색깔 노란색 하면 이제 문자열이 노란색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문자 정렬이라고 있는데요. 문자를 이제 수평으로 줄 것인지 아니면은 이렇게 치수선에 정렬시킬 것인지에 대한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보통 이제 정렬이 편하죠. 자, 그 다음에 맞춤이 있습니다. 맞춤은 뭐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큰 스케일의 그림을 그릴 때 치수가 너무 작으면 치수 보기가 힘들겠죠. 그럴 때 이제 주석의 축척을 사용하면 좀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글자가 좀 작죠? 좀 키워보겠습니다. 3 정도 키워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탭은 1차 단위가 있습니다. 1차 단위 뭐냐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42.33 이렇게 소수점 둘째까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얘를 그냥 나는 소수점 둘째까지 필요 없어. 이제 소수점 필요 없다 할 때는 0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되고요. 단위 있고 공차 있는데 우리가 수업하는 과정에서는 이 내용은 크게 필요할 것 같지 않습니다. 확인 눌러볼게요. 닫기 하면 이제 바뀌었죠. 우리가 치수 보조선은 초록색, 치수선은 빨간색, 그 다음에 글자는 노란색으로 이렇게 치수선에 바뀌었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사각형을 하나 더 그려가지고 아이고 좀 보기 편하게 옆에 사각형이 있는데 사각형은 조금 다른 치수 스타일로 하고 싶다. 이럴 때는 D 스페이스바 치수 스타일 관리자고요. 자, 여기서 새로 만들기를 하나 해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사본 ISO 25라고 되어 있는데 사각형 치수라고 이름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각형 치수는 그럼 뭐 어떻게 바꿀 거냐 하는 거죠. 그러면 사각형 치수는 치수선을 뭐 예를 들어서 하늘색으로 하고 싶고 치수 보조선은 뭐 파란색으로 하고 싶다. 그 다음에 크기를 약간 더 우리는 좀 줄이고 싶다. 그때 이 확인 닫기 해가지고 이제 주석의 치수를 사각형 치수로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치수를 입력하면 됩니다. DLI 죄송합니다. DLI 스페이스바.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치수 바뀌었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치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DAN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의 도면에 꼭 한 개의 치수 스타일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겠죠. 여러 개의 치수 스타일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다르게 적용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치수 스타일을 뭐 예를 들어서 얘하고 동일시키고 싶다 이럴 때는 얘를 원래 했던 ISO 25번 이렇게 바꿔주면은 또 치수 스타일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치수 스타일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은 호 길이와 반지름이 있습니다. 호 한번 그려볼게요. 호. 자, 이렇게 생긴 호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생긴 호가 있는데 여기에서 아까 이 호 길이 옵션 클릭하면 호를 선택하세요 나옵니다. 호를 그냥 클릭하면 돼요. 클릭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치수를 뽑아주면 됩니다. 클릭하면은 이제 요 치수, 요 기호, 호의 길이가 397이다. 요렇게 돌아가는 호의 길이가 397이다. 요렇게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치수 스타일 역시 바꾸고 싶다 할 때는 바꿔주면 이렇게 바꾸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원이 자, 이런 원이 있습니다. 그 호를 그리는 명령어는 호 치수 그리는 명령은 DAR입니다. DAR 스페이스바 이렇게 그려진다 하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원의 반지름. 자, 원의 반지름 클릭 하면 이제 원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제 원 내부에다가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고요. 원 외부에다가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부, 외부 클릭.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원 반지름의 치수는 DRA입니다. dim radius라고 해서 DRA 스페이스바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지름은 요 아이콘 클릭합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깥으로 안으로 바깥으로 안으로 여러분들이 뭐 원하는 위치에다가 하면 됩니다. 그리고 단축키는 DDI 죄송합니다. 헷갈렸어요. DDI입니다. DDI 단축키 DDI 하면은 네, 이런 식으로 빨리 단축키들 여러분들 외워두면은 이런 식으로 치수를 입력하기가 훨씬 쉽겠죠. 자, 여기 예제 파일이 있습니다. 예제 파일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 예제 파일들을 제가 한번 그리는 것들을 보여주고 예제 파일을 올려줄 테니까 제가 이거 같이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이 따라서 요거 그 입력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과제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치수가 입력된 게 있고 안 된 게 있죠. 얘에 따라서 한번 해볼게요. 자, 얘는 반지름을 표현하고 있어요. 라운드 20이라는 반지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주석에 가서 주석의 스타일을 샘플 1번으로 선택해 줍니다. 자, 요 R 반지름이니까 DRA 스페이스바 눌러주면은 호 선택이죠. 얘 클릭해 줍니다. 우선은 얘처럼 이렇게 안 나와요. 그러면은 적당한 위치에 클릭을 합니다. 그 다음 얘를 한번 마우스 눌러주면은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거든요. 글자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하는 위치에다가 보기 좋게 옮겨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부터부터 여기까지 선형치수입니다. DLI 스페이스바. 자, 요점부터 요점까지 이렇게. 그 다음에 DAR 네, 죄송합니다. 헷갈리죠. DAR 하고 이 아크를 클릭하고 자 여기에서부터 아무데나 여러분들이 클릭하면은 달라지겠죠. 얘처럼 이렇게 예쁘게 하려면은 요 그 아크 선을 쭉 가서 요 화살표 끝에 마우스를 딱 가져가면은 똑같은 위치가 이렇게 돼요. 그러면 호의 길이가 31.4 되죠. 여기 뭐죠? DLI 스페이스바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안에는 또 반지름이 있습니다. DRA 스페이스바 원 클릭 그 다음에 지금 반지름이 아니라 지름이네요. 죄송합니다. DDI 스페이스바 클릭
하면은 지금 치수가 안으로 안 들어와요. 그러면은 그 마우스 이렇게 해보고 안 들어오시면은 아무데나 클릭을 합니다. 클릭한 다음에 다시 치수선을 안으로 옮겨 오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사선 DAL 스페이스바 이렇게 여러분 위치에다가 놔주면은 자, 뭐 똑같을 수는 없겠죠. 주소까지 똑같을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자,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치수를 표현해 주는 것이 우리 두 번째 수업 과제고요. 자, 그 다음에 많이 쓰는 기능 하나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여기 사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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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각형 이렇게 붙어 있는 치수를 하나씩 쭉 그려 나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DLI 해서 하나 치수하고 또 DLI 하나 해서 DLI 하나 해서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또 하고 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너무 불편합니다. 불편하겠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이렇게 쭉 이어갈 수 있냐 하면은 치수 샘플 스타일 바꾸고요. 자, 우선 DLI로 선형치수 하나 넣어줘요. 이렇게 하나 넣어주고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자, 여기 지금 이 리본 메뉴에 아마 여러분들 안 나와 있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서 그냥 명령어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쭉 이어간다라고 해서 명령어가 DCO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그렸던 그 제일 마지막에 그렸던 치수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어질 수 있어요. 그냥 클릭, 클릭, 클릭 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선 치수선을 하나 그립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 그리고 나서 이게 지금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그린 치수잖아요. 여기에서 DCO 여기서 ESC로 다 나간 상태에서 이 커맨드 창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해야 됩니다. 일단 그려놓고 끝난 상태에서 DCO 스페이스바 누르면은 마지막에 그린 치수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냥 자동으로 이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요까지니까 클릭, 클릭, 클릭 다 끝났으면 ESC 눌러주면은 이런 식으로 쭉 이어지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치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 이 사이사이에 거리를 주는 것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어떤 베이스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차이는 뭐냐면은 이렇게 하면은 작업하기가 쉽습니다. 작업하기가 쉽지만 공차가 계속 누적될 수가 있어요. 오차가 누적되는 그런 단점이 있고 이렇게 하면은 작업자가 보기가 힘들어요. 여기서 요만큼 잘라내고 여기서 요만큼 잘라내고 일일이 뺄셈 덧셈을 해야만 되지만 이렇게 하면은 어떤 베이스점을 기준을 해가지고 치수가 나오기 때문에 오차가 좀 줄어드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는 방법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선 선을 하나 그려요. 선형 치수를 하나 그립니다. DLI 스페이스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이렇게 자 죄송합니다. 여기서 주석의 스타일 바꾸겠습니다. 여기 얘로 바꾸고 난 다음에 DLI 스페이스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한 다음에 DBA 스페이스바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마지막에 그렸던 치수선을 기준으로 자동으로 이게 돼요. 자동으로 여기 클릭 여기 클릭 여기 클릭 다 끝났으면 ESC 눌러주면은
높이 조정이고 뭐 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쭉 치수가 이어져 가게 되는 것이죠.